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나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뒤에 젊은 사람이 짜증스럽게 한숨 쉬는 소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는데 그게 고맙기보다 서글픈 마음. 가족 모임에서 나만 빼고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느낌.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했듯이 인간의 마지막 발달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합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어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82세이신 분인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데 직원이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실까봐 배려한 거였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때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아,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만 보이는구나.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초라해지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7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신체적 변화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비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매일매일 존엄감을 높여가는 작은 실천들까지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내일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초라함이란 건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이 변해도 마음의 자세는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만난 최순애 할머니 이야기예요. 77세이신 분인데 관절염 때문에 걸음이 불편해지셨어요. 예전엔 빠른 걸음으로 어디든 씩씩하게 다니셨는데 이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시거든요. 처음엔 정말 위축되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주는 게 미안하고 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줘야 하는 것도 서글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셨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할머니 봐, 정말 우아하게 걸으신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세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우아하게 걷는 게 훨씬 아름답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천천히 걷더라도 등을 똑바로 펴고 고개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걸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려줄 때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시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천천히 걸으니까 주변 풍경도 더 자세히 보이고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도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노년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신체 기능의 변화는 자아, 정체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건강과 활력을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서 몸이 불편해지면 자존감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65세 이후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를 받아들이되 포기하지는 마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체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최 할머니처럼 천천히 걷더라도 우아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둘째,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과 나이 들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다른 종류예요. 주름진 손도 그 안에 담긴 경험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흰 머리도 세월의 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셋째, 옷차림에 더 신경 쓰세요. 몸이 불편하다고 대충 입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으셔야 해요.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옷을 선택하고 색깔도 너무 어둡지 않게 골라보세요. 넷째, 자세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등을 구부리고 걷거나 고개를 떨구고 다니면 정말 늙어 보여요. 의식적으로라도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시선을 앞을 보고 다니세요. 다섯째, 표정 연습을 하세요. 몸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굳어지기 쉬운데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시고 사람들과 만날 때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섯째, 목소리 톤을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기 쉬운데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목소리만 바뀌어도 상대방이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째, 향기에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져서 자신의 냄새를 잘 모르거든요. 은은하고 깔끔한 향기를 유지하는 것도 품격의 한 부분이에요. 여덟째, 손과 발 관리를 잊지 마세요.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고 발도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돈이 적어도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태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4세이신 분인데 은퇴 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지셨어요. 퇴직금도 자녀 집 마련에 다 써버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절망스러우셨다고 해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상품만 골라 담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가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상품을 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비싼 식당 대신 정감 있는 곳을 제안하시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된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고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하셨어요.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시니어들의 경우 과거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세요. 가난한 게 아니라 검소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인 상품을 사는 것도 쿠폰을 사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돼요. 생활 패턴도 바꿔보세요. 돈이 많이 드는 활동보다는 돈이 적게 들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공원 산책, 도서관 이용, 무료 문화 강좌 참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유익할 수 있어요. 관계 맺는 방식도 바꿔보세요. 돈을 많이 써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정성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거든요.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비싼 선물보다 더 의미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살아온 경험, 쌓인 지혜,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소비 습관도 현명하게 바꿔보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집, 맛있는 밥, 편안한 잠자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외롭다고 느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76세이신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말 외로우셨다고 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게 허전하고 말할 상대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일이 생겼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서로 안부를 물어보다 보니까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점차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함께 장 보러 다니기도 하고 아침에 만나서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게 됐어요. 가장 좋았던 건 서로 말할 상대가 생긴 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하세요. 세상에 외로운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네트워크의 축소라고 해요. 은퇴, 자녀 독립, 친구들의 이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면 따뜻하게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 밖으로 나가는 용기를 내세요. 집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주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해 보세요. 날씨 얘기라도 좋고 간단한 안부라도 좋아요. 작은 대화가 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 운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으로도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카톡이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보세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아예 연락하지 않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안부를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면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일상의 의식들이 큰 존엄을 만든다는 겁니다.
송기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3세이신 분인데 혼자 살면서 점점 생활 리듬이 무너져 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멋대로고 밥도 대충 때우고 옷도 편한 것만 입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이 반복됐거든요.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였어요. 심지어 이웃들과 마주쳐도 인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한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도 매일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마시고 꽃을 가꾸고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평안하고 품이 있어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혼자 산다고 해서 대충 살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혼자일 때일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송 할머니는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만들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혼자 먹는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상을 차리고 앉아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생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의식들은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의식들이 더욱 중요한데 삶의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런 의식들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침 의식부터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침구도 정리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도 좋아요. 식사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먹더라도 상을 제대로 차리고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서서 대충 먹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먹지 마시고 음식에 집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외출 의식도 중요해요.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점검하고 가방도 정리하고 현관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나가세요. 집을 떠날 때의 마음가짐이 하루 종일의 기분을 좌우하거든요. 저녁 의식도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내일 할 일을 간단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하나는 꼭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 의식도 필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책 읽기, 명상, 기도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무엇보다 이런 의식들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세요. 세수를 할 때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할 때도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5번째 진실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조한석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78세이신 분인데 은퇴 후 정말 무료하셨다고 해요.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너무 길고 세상과도 점점 동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소외감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의 안내문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배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기를 내서 신청해 봤거든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이메일로 먼 곳에 사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옛날 가요도 듣고 옛날 영화도 보게 됐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역사 강의도 듣고 손자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심지어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은 나이에 관계없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 감소가 현저히 늦어지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을 통해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배워볼까요? 디지털 기기 활용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상이 정말 넓어져요. 가족과의 소통도 쉬워지고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많이 하니까 꼭 참여해 보세요. 외국어 학습도 추천해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 활성화에 정말 좋아요. 해외여행 갈 때도 유용하고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노래 등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라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예술은 더 깊은 감정과 경험이 담겨서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나 요리 관련 지식도 배워보세요. 올바른 운동법, 건강한 식단, 질병 예방법 등을 배우면 삶의 질이 향상돼요. 요리도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서 가족들에게 해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역사나 문화 관련 강의도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여유를 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 문학, 철학 등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게 부끄럽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 배우는 건 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6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1세이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절망스러우셨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니까 자신이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약만 계속 늘어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더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 한 분이 정말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비결이 뭔지 여쭤봤더니 나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예전엔 여기저기 아팠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정말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안할머니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나갔거든요. 식사도 바꿨어요. 짜고 매운 음식 대신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위주로 먹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아프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기저기 아팠던 곳들이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노화 자체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결과라고 해요. 특히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적정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7-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잠자리 환경도 정리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이를 잘 관리하는 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세요.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품격이자 존엄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길 할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81세이신 분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많으셨어요. 몸이 아프다, 자식들이 안 챙겨준다, 돈이 부족하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씀을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점점 피하게 되고 본인도 더 외롭고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족도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정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적는 건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 인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서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만 적어도 충분해요.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감사 인사를 자주 해보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상점 직원에게까지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지만 보람있던 일들,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젊었을 때의 꿈과 열정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 보세요. 이런 기억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기,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기, 동네 환경 정화 활동 참여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 곳만 보지 말고 건강한 곳에 감사하고, 돈이 부족하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외로우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무엇보다 감사는 습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엔 억지스러워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습관이 자리 잡으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어도 초라해지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몸이 변해도 마음의 자세는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적어도 마음만큼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셋째, 외롭다고 느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작은 일상의 의식들이 큰 존엄을 만듭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 늙지 않아요. 여섯째, 건강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품격이자 존엄의 원천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의 내 모습과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되 그 안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나만의 품격과 존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외모든 경제력이든 관계든 변하는 것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젊음, 체력, 때로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얻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지혜, 여유라는 품격,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초라함이란 건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해도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세수하는 것, 식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사람들과 만날 때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같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에서 나옵니다.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 있게 늙어가는 것,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달라져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제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당당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노년은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월의 지혜가 담긴 깊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진짜 부유한 노년은 통장 잔고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와요. 진짜 외롭지 않은 노년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더 성숙해지는 것, 더 지혜로워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품격 있고 존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